여러분이 잃어버린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수령해 보세요. N년 전 오늘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꽂았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꺼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책 속 한 장면부터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어린 시절의 동화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담아보는 시간. 오늘의 우편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서 영영 사라진대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버텨가야 한대도 이 마음은 어디에 올려둬야만 우릴 내려볼 수 있는가. 넌 내 조각이었단 걸 기억해줘.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모를 추억 때문에 너와 내가 있어. 마침내 너에게 다가가 사랑해 외치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이 마음은 어디에 녹여내야만 우릴 가둬둘 수 있는가. 넌 내 전부였다는 걸 기억해줘.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모를 추억 때문에 너와 내가 있어. 마침내 너에게 다가가 사랑해 외치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손을 뻗어봐도 넌 울음만 터뜨리고 돌아가야 할 때 벌써 내일을 아파하지만 같은 열이 계속 같은 웃음을 띄워줘. 보고 싶을 거야.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네가 서있어. 아무도 모를 추억 틈에 너와 내가 있어. 기나긴 여름을 지나서 너에게 안기기 위해 오늘도 시간을 달리네. 안녕하세요.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우편배달부 DJ 유령입니다. 첫 곡으로 할로로의 시간을 달리네를 듣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오늘 축제날이라 이제 기분이 좋아져 보고자 이렇게 선곡을 해봤고요. 오늘은 방송에 게스트가 있는데요. 게스트님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유령님과 함께 같이 YIRB에서 DJ로 활동하고 있는 DJ 하얀입니다. 원래 우편 배달부 진짜 즐겨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네, DJ 하연님이랑 제가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냐면 저희가 위키드라는 작품을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꼭 같이 방송을 한번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우편부 달료에서 위키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배달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첫 방송 때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하면서 위키드 이야기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위키드만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건 또 처음이라 엄청 설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키드의 줄거리부터 살펴봐야겠죠. 위키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오즈의 마법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이야기는 동쪽 마녀의 죽음 이후 글린다가 시민들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마녀 글린다는 사실 과거에 서쪽 마녀 엘파바와 친구였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는데요. 엘파바는 태어날 때부터 초록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사회에게 끊임없이 차별받으며 자랍니다. 늘 비교당하고 외면받았던 엘파바는 치즈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인기 많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글린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성격도 가치관도 너무 달라서 계속 충돌하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둘은 누구보다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이후 엘파바는 뛰어난 마법 능력을 인정받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동물들의 자유와 목소리를 빼앗고 거짓 선전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엘파바는 그 부조리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결국 모두의 만류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막 마지막 가장 유명한 넘버인 디파인 그래비티와 함께 세상의 규칙과 시선을 거부하며 하늘로 날아오르죠. 그 순간부터 오즈의 마법사는 엘파바를 나쁜 마녀라고 소문내며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위험한 마녀, 즉 서쪽의 사악한 마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막에서는 각자의 길을 선택한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그려지는데요. 글린다는 체제 안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착한 마녀를 선택하고 화려한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엘파바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을 받아들여요. 결국 엘파바는 점점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는데요. 진실은 단 하나도 밝히지 못한 채로요. 여기서 피에로와의 사랑도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고 자유로운 성격이었던 피에로 역시 엘파바를 통해 세상의 모순을 깨닫고 결국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피에로가 가벼운 캐릭터인지 무겁고 진중하지만 가볍게 살려고 하는 캐릭터인지는 저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결국 그 둘은 사랑에 빠지고 이로 인해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피에로가 엘파바를 돕다 붙잡히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후에는 바로 도로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즈의 마법사로부터 엘파바를 없애달라고 부탁받은 도로시는 엘파바를 죽이러 갑니다. 그때 글린다가 도로시보다 먼저 엘파바에게 달려가서 엘파바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요. 결국 우리가 알던 원작의 이야기처럼 엘파바는 물을 뒤집어 쓰며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사악한 마녀가 사라졌다고 환호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위키드 1편과 2편의 대체적인 줄거리인데요. 하얀님은 위키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전 줄거리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방금 봤고요. 방금 위키드 다시 한번 본 것 같아서 설레네요. 저는 일단 위키드 1편이 개봉이 됐을 때 사실 제 친구 중에 뮤덕이 있거든요. 뮤지컬 덕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위키드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위키드 그냥 그런 뮤지컬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영화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키드 1편이 개봉했을 때 1학년이었으니까 송도에서 할 것도 없고 늦은 시간에 룸메랑 같이 그냥 보러 나갈까? 이래서 보러 갔는데 너무 내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편을 한 3번? 3회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막을 엄청 기대를 하고 2편이 이제 최근에 나왔으니까 언제 나왔죠? 그때 막 또
그때는 정말 작정을 하고 갔죠. 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봤어요.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었나? 한국에서 최초 상영을 했고 제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싶어서 1회차를 끊어서 왔어요. 첫 상영회를. 완전 뿌듯했겠는데요? 이거 진짜 덕후로서 참을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때 막 초록색 옷 입고 가가지고 컨셉질 했어요. 컨셉. 어머, 좋네요. 완전 덕후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위키드 후기였네요. 원래 뮤지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그 뮤지컬 특유의 벅차오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지 아시죠? 그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가야지 하고 아직까지 막 계속 보러 가진 못하거든요. 근데 위키드라는 작품은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뮤지컬을 브로드웨이에서 봤는데 그 작품이 위키드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잤거든요. 어머, 그래가지고 비싼 돈 내고 잤지만 그랬는데 이제 뮤지컬 이 영화화 된 걸 봤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보다 CG랑 그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그래픽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그 뮤지컬 영화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뮤지컬과 뮤지컬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으로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이랬던 적은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 뮤지컬 자체가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감이 있으니까. 근데 CG나 그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영화가 주는 몰입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장소로 직접 간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위키드 러버가 모인 만큼 위키드 얘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잔뜩 해봐야겠죠. 우선 위키드 하면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위키드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엘파바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엘파바는 오즈의 마법사가 동물들을 탄압하고 거짓으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권력에 맞서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문제는 그 순간부터 세상 전체가 엘파바를 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진실보다 무서운 초록마녀라는 이미지를 더 쉽게 믿어버리고요. 그럼에도 엘파바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또 글린다를 보면은 글린다도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글린다는 엘파바가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체제 안에 남는 선택을 하잖아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위치, 안전한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버릴 수 없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글린다는 완전한 변화를 깨하는 엘파바처럼 하는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완전히 옳고 누군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러분은 오즈 세계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하연님은 보면서 엘파바랑 글린다 중에 누구에게 더 공감했나요? 아 이게 진짜 희대의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령님은 엘파바가 좋아요? 글린다가 좋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엘파바가 더 좋긴 했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그 극 중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이미 그 오즈의 마법사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뭔가 그 체제 안에서 수긍하고 살아가기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는 멋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엘파바를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엘파바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강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질문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엘파바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면은 그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완전한 변화를 꾀했다기보다 글린더처럼 내가 여기에 권력자가 되는 길을 가다 보면은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글린다는 좀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택하자라는 그 스탠스를 취했던 게 글린다니까 완전히 좋기만 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엘파바가 더 멋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글린다처럼 행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 그럼 뭔가 선택에 있어서 옳은 선택은 엘파바였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옳은 선택이었다기보다 멋있는 선택.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엔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 다 그 오즈의 마법사에게 동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쵸. 둘 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글린다는 조금 더 기회를 엿보자. 일단 여 밑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다. 약간 오즈의 마법사랑 합의를 보자 이런 쪽이었다면 엘파바는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뭔가 옳고 그르다라기보다는 행동의 적극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하연님은? 저는 근데 진짜 둘 다 남의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둘 다 남의 말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둘 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게 캐릭터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보색인 것처럼 둘이 정말 너무 상극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막 2편을 사실 제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거를 1편, 2편을 동시상영회를 하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위키드를 잘 못 봤던, 이제 안 봤던 친구인데 이제 1편, 2편을 하루에 다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6시간을 영화관에 있었던 건데 그 친구는 막 글린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글린다 정말 빛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글린다가 좋아요. 왜요? 몰라요. 그냥? 그냥. 글린다가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약간 저도 근데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약간 현실에서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글린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사랑받은 티 나고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너무 때묻지 않은 아이다 보니까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코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파바를 움직이는 건 정의감이란 말이에요. 정의고,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분명한 판단 이런 거고, 근데 그게 과연 엘파바가 타인과의 협력이나 연대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엘파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지점도 나 너무 외롭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걸 깨닫는,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한 다음부터 이게 뭔가 마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한 단계 훨씬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파바는 그런 본인을 움직이는 게 어떤 정의감이라면 엘파바가 갖지 못한 공감과 사랑과 연대를 보여주는 게 글린다의 캐릭터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공감과 사랑과 연대는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한텐 너무 좋은 사람이 타인에게 갔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끊임없이 공감과 연대를 실현을 하는 게 과연 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 그냥 글린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았어요. 근데 사실 둘 다 엄청 필요한 캐릭터긴 해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면은 엘파바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글린다는 사랑과 연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둘 중에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균형이 맞는 느낌이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엘파바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글린다를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조건 엘파바가 선이다, 그러니까 옳다, 판단에 있어서는 엘파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린다를 약간 변호를 하자면 사실 끊임없이 화해의 손을 내비는 건 글린다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엘파바는 나 외로워, 내가 가는 길에 너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끌고 가고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엘파바한테는 그게 선이니까. 근데 글린다가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일단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게 글린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면에서 글린다가 관계적인 측면의 어떤 중요성,
이 뭐라 해야 되지? 덕윤리? 그러니까 뭔가 엘파바가 칸트라면 글린다는 약간 덕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 말을? 그쵸. 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글린다 맞아요. 근데 저도 글린다는 진짜 사람들에게 많이 미움받았지만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엘파바가 글린다 남자친구 뺏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바로 오케이. 그럼 다음 얘기 해볼까요? 노래를 듣고 하나요? 아니면은 바로 해볼게요. 바로 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 피에로와의 러브라인이 있었잖아요. 하얀님은 이 피에로와의 러브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러브라인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이 모든 위키드 1편, 2편에서 피에로가 제일 별로였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엘파바가 피에로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긴 했거든요. 근데 글린다랑 약혼까지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글린다랑 사귀기 전부터 엘파바랑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 사자를 풀어주러 갈 때도 그랬고 뭔가 둘이 되게 막 요상했었는데 그거 뒤로 글린다랑 사귀고 심지어 약혼까지 해놓고 심지어 결혼식 날 엘파바랑 도망 아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글린다와 엘파바가 그 일 때문에 우정이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하얀님 이 러브라인 어떠셨어요? 걘 진짜 하남자예요. 그죠? 걘 진짜 하남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문학을 문학으로 받아들이면 그 피에로라는 인물의 그 인물이 문학적 장치로서 존재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얽히고 설킨 관계가 두 사람의 성장에 기여를 했고 그래야 뭔가 작품을 조금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만약에 이게 우편 배달부 방송이 아니라 무슨 이제 고민 상담 방송 막 내여되는 못해도 같은 방송이었다. 근데 막 이 피에로와 엘파바와 글린다의 사연이 그대로 이제 고민 상담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피에로 솔직히 없으면 안 되는 캐릭터였어요. 왜냐면 엘파바와 글린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요소가 그 사랑 빼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은 이미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친해졌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로 뭔가 그런 의견 싸움이 분분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갈라진 후에도 계속 서로를 그리워했으니까. 근데 뭔가 이 사랑에 관해서는 글린다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글린다는 정말 엘파바에게 모든 걸 다 해줬지만 피에로를 그만큼 좋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피에로의 존재는 알겠어. 그치만 이런 상황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글린다가 너무 매치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맨날 왕따 시키고 막 그 전에도 막 뭐 결국에는 마법사 편에 서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글린다가 너무 나쁜 애로 그려지니까 약간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자 엘파바가 남자친구를 뺏은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근데 영화에서 되게 엘파바랑 피에로 되게 아름다운 사랑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요? 영화의 시선을 따라갔잖아? 그러면은 거기서도 글린다가 조금 더 별로인 사람처럼 나와요. 왜냐면은 그렇게 남자친구를 뺏긴 했지만 막 되게 그 둘의 사랑은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글린다가 표정이 근데 그러고 글린다가 심지어 약간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엘파바를 잡을 덫을 놓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니까 또 바로 글린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균형을 맞췄다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뭔가 그 상황에서도 엘파바 왜 저래? 라고 하다가도 바로 글린다는 또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그쵸? 그럼 안 돼요. 그쵸? 근데 전 솔직히 이거 엘파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면 그냥 당당하게 나도 쟤 좋아해라고 말하면 되지. 어째 그렇게 남자친구를 뺏었을까? 이렇게 뺏었을까? 피에로가 제일 별로고 엘파바도 잘못했다. 근데 피에로의 그럼 저희가 지금 각자 글린다를 변호하고 엘파바를 변호하잖아요. 피에로를 변호해볼까요?
잠깐만. 누가 엘파바를 변호하고 누가 글린다를 제가 변호했어요? 지금 글린다를 계속 변호하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 뭔가 피에로는 지금 편이 없는 것 같아서 피에로를 한번 변호해볼까요?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엘파바도 변호하고 싶지 않긴 해요. 아, 저도 따지자면 글린다를 변호해주고 싶어요. 아, 이 관계에서는? 네. 그치만 이제 피에로를 변호해보자라고 하면은 먼저 하실래요? 일단 피에로의 이름이 피에로잖아요. 변호할 거리가 없네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피에로야. 근데 내가 전학을 왔어. 매지컬 스쿨에 전학을 와가지고 근데 막 어떤 핑크색 옷 입은 여자애가 갑자기 안녕? 나 뭐 전학생 뭐 이렇게 전학생이니? 학교 소개해줄까?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둠스 페스티벌? 맞아. 맞나? 되게 원래 가면 안 되는 축제에 가죠. 맞아. 클럽을 간 거죠. 맞아요. 클럽을 갔어. 근데 나는 그 초록색, 그러니까 전학을 왔는데 초록색의 어떤 이상한 피부색을 가진 여자애가 저기 멀리서 자꾸 이렇게 날 째려봐.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따지면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등학교 남고생이야. 전학을 왔어. 근데 그 학교 퀸카가 나한테 학교 소개를 해줄게 이러면서 꼬셔. 근데 우리 반에 저기 멀찍이 초록색 피부를 가진 안경 쓴 여자애가 자꾸 날 째려봐. 내가 이제 고등학생 신분인데 내 고등학교 퀸카와 함께 퀸카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에 갔어. 근데 갑자기 나의 고등학교 퀸카 여자친구와 초록색 피부인 여자애가 갑자기 클럽에서 둘이 마주보고 춤을 춰. 그러다가 둘이 울어. 그러고 나서 둘이 짱친이 됐네? 그러고 나서 나는 초록색 여자애가 좋아졌어. 근데 그 초록색 여자애가 근데 저는 그 얘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에로가 생각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영화상에서 그린 건 생각이 없는 캐릭터인데 있어졌다잖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막 원래는 되게 가볍고 클럽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가면서 엘파바의 어떤 정치 사상에 당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대한 어떤 당파 싸움이었던 거지. 이건 사실 여당 야당의 싸움이었던 거야. 저희 언론협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궐선거에 나가게 된 거지. 피에로 입장에선 나 이제 보좌관이 된 거지. 저는 근데 생각이 원래부터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사자를 도와주기 전에는 사실 피에로가 별로 그게 없었잖아요. 그 캐릭터성이. 근데 그런 별 사건이 없었음에도 사자를 놔주는데 기꺼이 동참했잖아요. 엘파바에게. 그리고 그 숲에서부터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되게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의 편견이긴 한데 생각이 엄청 있어가지고 없는 척하는 캐릭터? 뭔지 알죠? 약간 눈치 너무 빠르면 눈치 없는 맞아요. 척하는 그런 것처럼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얘가 정말 진짜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이게 피에로가 아니라 피에로가 이 피에로 씨가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허수아비잖아요. 맞아요. 걔가 근데 심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야,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복선 아닐까? 와, 근데 맞는 거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는 사실 이 위키드를 좋아하는 게 어떤 캐릭터에 대한 덕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좋고 이걸 뭔가 오즈의 마법사의 2차 창작물인데 이걸 이렇게 비틀었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양철 나무꾼이 보크잖아요. 근데 걔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글린다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걸로 표현하고 사자는 정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오즈의 마법사, 그러니까 이 뭐지 걔? 마법사가 네. 잘못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엘파바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거, 자기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어떤 용기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런 게 되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피에로를 왜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했을까? 지능이 없는 사람을 왜 허수아비를 시켰을까가 좀 궁금한 거야. 뭔가 그런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라는 세계관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위키드보다 오즈의 마법사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따지지 말고 세계관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캔다스의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살던 아이가 오즈의 마법사의 세계관에 뚝 떨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 자체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 세상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위키드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그 나중에 연결되잖아요. 사실 제가 소설가였고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왜 허수아비가 뇌가 빠졌을까? 그거는 저는 사자만 알고 있었어요. 사자가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저거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피에로가 원래 생각이 없던 인물이어가지고 뇌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계속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으니까 조금 더 뇌가 없어짐으로써 단순하게 하나의 방향성만을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향성이 엘파바인 거죠. 뭔 말? 너무 사랑만 하는 캐릭터네요, 확실히.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엘파바를 사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념과 맞았기 때문에 사랑을 한 거니까 사랑만을 위한 캐릭터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정치 성향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정말 뜬금없는 오즈의 마법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신념이 같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나랑 정치 성향 다르면 결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좀 봤어요. 실제로 실버니안 하우스 제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방송 중에 제 진짜 찐친을 데리고 하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친구 되게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3화에 나온 지금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정치 성향 다르면 사랑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도덕관념이라던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면 약간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근데 피에로도 뭔가 그런 캐릭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즈 위키드 세계관에서는 피에로랑 사상이 맞는 사람이 엘파바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근데 확실히 사상의 문제네요. 이게 근데 제가 진짜 정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정치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책을 이제 읽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책 읽었어요. 책 갖고 왔어요.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책 이거 읽기 전에도 이게 되게 정치적인 소설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얘기는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판타지 동화에 가깝잖아요. 내가 여정을 떠났는데 그 여정에서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그 여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어떤 교훈과 결국에는 그 끝에 도달을 했을 때 모두가 이제 이미 내 안에 스스로 채워져 있음에 대한 어떤 교훈, 그리고 추가로 판타지적인 요소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걸 좀 충족시켜주는 소설이라면 이제 위키드는 실제로 제가 이거 작가가 작품을 쓸 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공포선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마법사가 되게 서쪽 마녀라는 정치적인 공포의 대상을 만들고 그걸 어떤 조정하는 역할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책 읽으면서 생각보다 종교적이고 생각보다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위키드 엘파바의 아빠가 목사예요.
근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목사가 제가 사실 책을 막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어떤 되게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작 자기 딸은 마녀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메타포도 있고 이 세계관은 과학이 아니라 마법으로 굴러가는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과학을 갖고 와서 마법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암시가 나오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훗날 마법사와 연결이 되겠죠. 그 마법사는 이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어떤 현실 세계에서 와서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그걸 마법이라고 실제로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인 소설이에요 실제로. 오, 몰랐어요. 되게, 아니, 책에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영화에서는 몰랐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 엘파바 아빠에 대한 것도 길게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뭐 동물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도 사실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거든요. 네. 약간 뭐 되게 사회적 소수자, 이민자 이런 것들에 대한 탄압이고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은 덕질하게 좋은 작품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세계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오즈의 마법사랑 위키드가 정말 애들 영화는 아니에요.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영화 자체로 너무 많은 것 같고 책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책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위키드는 반란군 소설이다. 좋네요. 실패하면 뭐냐? 실패하면 반란, 뭐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거 저희 원룸 옆인데 그런 얘기 너무 역사 아니야?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노래를 듣고서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마음이 맘대로 안 돼 내 심장 소린 점점 빨라져 말이 맘대로 안 돼 내 맘을 따라잡을 수 없어 Baby baby 네 눈을 볼 때면 마음이 시공의 벽을 넘어 널 내 품에 안고 이 순간 보여지는 모든 환상이 내 거라고 Baby baby 내 손을 꼭 잡아 우린 이 시공의 벽을 넘어 난 네 손을 잡고 Fly all night 힘으로 all night 상상했던 사랑인 거죠 하늘이 바다 끝 어딜 보아도 알록달록 아름다워 너무 진한 눈을 뗄 수가 없죠 꿈에서도 펼치게 밤새 설레설레 잠도 못 들게 눈을 감아도 영원해주게
네, FX의 올마인 듣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마저 위키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별로였다라는 이제 피에로에 대한 악플을 조금 달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위키드를 좋아하는 위키드 덕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얀님은 위키드에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뭐예요? 저 그 전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혹시 왜 올 마인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요? 이 노래 왜 그러니까 선곡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여름마다 진짜 꼭꼭 들어요. 되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길래 약간 청량해져보자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좋아해서. 아 좋은데요? 저 이 노래 진짜 약간 여름마다 챙겨 듣는 곡이구나.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뮤비 사연이 안 이렇게 짠해서 더 좋아요. 저 뮤비 안 봤어요. 그게 SM에서 FX를 방치하다가 멤버가 뮤비도 내가 알아서 찍을 테니까 그냥 노래 4개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노래예요. 진짜요? 몰라요. 그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봤던 것 같긴 한데 몰랐어요. 그래서 뮤비도 진짜 저예산으로 그냥 멤버들이 셀카 들고 이렇게 그냥 핸드폰 셀카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그니까 쉽지 않네. 아무튼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장면, 위키드에서 좋아하는 장면, 저는 근데 아무래도 가장 그거는 근데 저는 사실 넘버를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근데 2편보다는 1편에 약간 도파민 이렇게 파파박 오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저는 그래서 1편이 솔직히 도파민 추구는 진짜 잘 됐던 것 같고 제일 좋았던 장면? 지금 머릿속에 3개가 떠오르는데 3개 다 말해주세요. 일단 저는 근데 3개 다 넘버예요. 뭐예요? 일단 그 Defying Gravity 좋아했고 진짜 근본. 진짜 근본 그거 좋아했고 두 번째는 그 One Short Day 그 에메랄드 시티 가서 처음에 갔을 때 빙글빙글 돌면서 One Short Day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했던 거 그거 진짜 좋아하고 그게 진짜 판타지스럽고 제가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했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제일 많이 찾아봤던 건 그거예요. 그 What is the spelling? 네. 그거 제일 좋아했어요. 영화 끝나고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정 소모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용도로 들었던 건 그 노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뮤지컬 영화라서 위키드를 좋아했던 사람답게 넘버를 많이 좋아하네요. 저도 넘버긴 한데 전 Defying Gravity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옛날에 TV 방송 중에 위키드라고 방송했었던 거 알아요? 애기들 노래 부르는 거? 알아요. 거기서 애기 2명이서 Defying Gravity를 부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그때 한참 그 애기들 노래하는 걸 많이 찾아보다가 그 Defying Gravity라는 노래를 그 프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애기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노래도 너무 좋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뭐지? 하고서 엄청 찾아보다가 위키드 넘버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Defying Gravity 때문에 위키드를 알게 돼가지고 영화를 보기 전부터 그냥 그 넘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 기대를 넘어서 좋아가지고 뭔가 그 장면이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영화 보면서 분석하면서 보는 거 좋아해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요, 저는 영화는 영화대로 보고 근데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꼭 찬반 토론이 아니더라도 이 장면 어땠다, 저 장면 어땠다 말하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좀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군체 봤어요? 저희 동방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마 그때 하얀님이 안 계셨었거든요. 맞아요. 군체 봤어요? 안 봤어요. 군체가 좀비 영화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 리뷰를 봤거든요. 네. 사실 어제 진짜 딱 리뷰 봤는데 그거 리뷰에 뭐라 했더라? 전지현은 여전히 예쁘고 진짜 예뻐요. 진짜 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전지현이 진짜 너무 예쁘다. 엄마가 진짜 맞다 진짜 예뻐. 진짜 예뻐요. 또 누구 나오죠? 지창욱이랑 구교환이랑 그리고
그렇게 셋이 약간 메인으로 나오고 누구 나오더라? 근데 약간 유명한 사람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연상호 감독 맞나? 네, 맞아요. 부산행 감독. 되게 그 신현빈 배우. 신현빈 배우 네. 그 되게 아이디어 첫 시작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캐릭터들의 입체성이 좀 없었다. 요런 얘기 그냥 몰라요. 저는 사실 영화 안 본 입장이었어서 그냥 그 정도? 근데 저는 군체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부산행보다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입체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들의 그 개인적인 사연이 되게 잘 드러나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이해가 가요. 오.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좋았어요. 전 재밌었는데 아니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약간 군체 같은 거 보고도 그게 좀비 영화고 그게 그 너무 스폰가? 아니 근데 당연한 얘기긴 한데 좀비니까 바이오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점액질로 맞아. 바이오 맞다네. 회사에서 시작하는데 그 바이오 회사 제가 생명공학과잖아요. 전 아빠랑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나오고 끝나고 나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그때 내가 만약에 커가지고 저런 좀비 바이러스 만들어서 TV에 저렇게 나오면은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완전 영화랑 관계없는 내용이라도 영화 끝나고 그렇게 플러스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분석적으로 본다기보다 그냥 보고 뭔가 얘기를 하면 좋긴 해요. 되게 그냥 완전 관계없는 얘기라도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좀비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라도 좋아해요. 뭐라 대답하셨어요? 아빠요? 근데 아빠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빠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막 정색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아빠가 TV 나왔다고 박수 쳐줄게 이러더라고요. 스윗하시다.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왜 딸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든 좀비 백신을 만들었든 일단 딸이 TV에 나왔으면 박수를 쳐주겠다는 되게 스윗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일까요? 저한테 물어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대충 말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좀비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TV에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리러 가겠죠? 욕할 거죠? 아니 근데 말리러 가겠죠. 일단 약간 모르겠어. 근데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내가 찾아갈 것 같아요. 막 정부에 전화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말릴 수 있는 제가 건 그 나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현수한테 소중한 존재인데 현수는 제 말만 듣는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현수는 제 말만 들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현수를 설득시킬게요. 그렇게 오버하진 않을래요. 그냥 모르는 척 할게요. 그러면 아니요, 저 설득하러 와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제가 막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막 오지 마, 오면 퍼뜨려버릴 거야, 바이러스 퍼뜨려버릴 거야 이러고 있고 막 군인들이 막 저 무장태세 갖춘 채로 막 저 이렇게 총 겨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뚜벅뚜벅 유나가 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아. 제가 얘기해볼게요. 제 친구예요. 아니, 총구를 너무 다 비웃- 겨누세요. 겨누세요? 거두세요. 그러면 제가 유나야 나를 위해 와줬구나. 확실히 연극부라 스토리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제가 손 이렇게 백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뚜벅뚜벅 나갈게요. 그니까. 그냥 약속한 거예요. 제가 부르러 가면은 백신 주기로. 알겠죠? 알았어요. 그만 약속이요. 비웃고. 아니 안 비웃어. 아니 비웃은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 비웃었어요. 자, 아무튼 이거 왜 물어봤어요? 근데? 영화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 디파인 그래비티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좋았던 게 저 또 약간 분석하려고 해가지고 오케이. 싫어할까봐. 저는 엘파바 힘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감동 아니에요? 그쵸? 네.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의 변화, 폭?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에 근데 그 당시에는 분노였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분노였던 것 같. 근데 보통 분노할 때 좀 힘이 세지긴 하네요. 그쵸. 2편에서 막 새 엄청 부르고 새 뭔가 그랬을 때도 엄청 화났을 때였고 분노. 네, 분노. 그쵸. 격양된 감정.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막 그 마들린 멀로가 아니라 그 사람 누구지? 그 부원장? 부원장이요? 부교장. 부교장 누군지 알아요. 그분 있잖아. 네네. 그 흰머리 그분. 네네네. 그분이 분노를 다스려야 그게 된다. 그 마법에 대한 제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엘파바의 힘의 근원이 마법 힘의 근원이 분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Defying Gravity를 하면서 혹시 그 장면 알아요? 빗자루가 떨어지는데 네네네. 그 빗자루가 어린 시절 자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기 모습이었다가 그걸 손을 뻗어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나의 손을 잡으니까 그게 빗자루로 변한 그 장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러게? 그래서 모르겠다. 엘파바가 공격인가? 뭘 이렇게 받아서 떨어지는데 건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기억났어요. 그게, 기억났어요. 애기였다가 그걸 딱 잡으니까 빗자루로 변하는. 저 거기서 막 저는 사실 1편 보면서 그냥 광광 울었거든요. 그냥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울었는데 그게 이제 분노가 사실 엘파바도 상처가 엄청 많은 캐릭터잖아요. 태어났는데 자기는 엄마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캐릭터고 아빠도 자기 싫어하고 한평생 여동생을 위해서만 살고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동생도 자기 싫어해. 그니까 그래서 상처가 엄청 많은 캐릭터고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그 순간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자기 자신,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무시받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도닥거려주고 손을 잡음으로써 그게 이제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치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힘의 근원이 분노였다가 그걸 뭔가 스스로를 좀 용서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노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떼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뒤편에서 그 새들 부르잖아요. 2편에서.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의미의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누굴 사랑한? 피에로가 그게 피에로가 상처받고 맞아. 다치니까 화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였는데 그게 이제 타인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분노로 바뀐 거죠. 뭔 말할? 뭔데 이해돼요? 제가 지금 말을 잘 했을까요? 이해했는데 근데 힘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 위키드 자체에서 엘파바가 되게 재능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못했던 마법서 읽기를 그냥 뚝딱뚝딱 해내고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마법의 힘을 그 정도로 자유롭게 쓰는 사람 그 세계관을 통틀어서 엘파바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힘의 근원은 그냥 재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그걸 쓰는 게 그렇게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네요. 근데 그 앞까진 이해갔어요. 1편까진 이해갔는데 2편에서 피에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분노로 근데 이건 그냥 제 그거예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뇌피셜. 뇌피셜이야. 진짜 뇌피셜이야. 근데 확실히 사랑의 힘이 아니라고 대단하네요. 해도 돼요. 아니라고 한다기보다 근데 진짜 확실히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엘파바의 인생에서 피에로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근데 뭔가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본 느낌 아니었을까요? 근데 글린다 있었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과 연인 간의 사랑에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글린다도 사랑이긴 한데 그 사랑의 방식이 글린다가 자기 생각과 헌신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맞는 방향성이 있고 나는 그걸 할 거야 라는 게 글린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사람은 사실 피에로인 거지. 그게 엘파바가 생각하기에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100%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피에로였던 거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왜냐면 글린다도 어쨌든 저쨌든 바꾸려고 하잖아요. 안경 벗어봐. 이렇게 웃어봐.
스톱 해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 방향성이 맞아. 내가 그거 따라할게. 내가 응원할게.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왜 의미가 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글린다는 생각이 달라도 엘파바를 사랑하는데 피에로는 자기랑 생각이 같기 때문에 엘파바를 사랑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린다가 하는 사랑이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에 가깝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근데 저는 뭔가 피에로의 사랑이 먹혔던 건 엘파바가 그만큼 상처받은 영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만약에 제가 현실에서 제 삶에서 사랑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글린다와 엘파바의 관계성, 그들의 사랑이 좀 더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100% 생각이 같은 사람만 만나요. 당연히 나랑 생각 다를 수도 있지. 뭔가 글린다의 사랑을 보면은 엘파바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피에로는 엘파바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의 선택이 아름답다. 너의 사상은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존중될 만하다. 너의 생각이 옳다라고 지지해주는 완벽한 지지였던 반면에 이제 글린다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엘파바의 생각이 조금 오락가락해도 엘파바가 조금 많이 틀려도 글린다는 그거랑 관계없이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라는 스탠스였으니까 저는 그래서 글린다 쪽이 조금 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엘파바의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에로는 당원이었다. 피에로는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니라 엘파바 당의 당원이었던 것이다. 피에로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글린다는 상대 진영의 상대 진영임에도 그럼에도 사랑인 거다. 오케이. 좋은데? 근데 확실히 엘파바의 그런 이제 살아왔던 환경을 생각하면은 피에로한테 마음이 갈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러네. 무슨 얘기하다가. 그럼 만약에 본인이 마법을 쓴다면 본인 힘에 왜? 아니 나 빨리 끝내라고 하는 줄 알고. 마법. 귀여우신데요? 귀여우시네요. 제가 지금 피에로 됐어요. 감사해요. 질문 주세요. 본인이 만약에 힘을 쓴다면 본인 마법의 근원은 뭐일 것 같아요? 본인의 힘의 근원. 좋은 질문이다. 오픈 배달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마법의 근원? 네, 저는 진짜 사랑병자거든요. 저는 사랑이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 마법을 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저는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했었나 우리? 몰라. 근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 사랑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러니까 힘을 쓰는 이유도 사랑일 것 같고 힘을 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위해서 마법을 써달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령님이 마법사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마법사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오즈의 마법사를 사랑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고 아니 얼굴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러면 너무 근데 인성 문제가 좀 있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저는 동물을 탄압했던 거 빼고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오즈의 마법사가 자기를 해명할 때 썼던 해명문 중에 그러니까 그 엘파바한테 해명했던 얘기 중에 그 동물을 탄압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수용될 수 없어요. 그건 차별을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 어떤 환상적인 존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로 통합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평화롭게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환상적인 존재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발상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이 너무 독단적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환상적인 존재를 자기로 세운 거니까 그건 너무 독단적이긴 했는데 근데 뭔가 그 발상 자체는 뭔가 있을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딴 얘기인데 엄청 사회 고발적인 책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책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말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유령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얘네가 아빠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쵸? 그럼 신이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이야. 하느님이. 근데 마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종교 있어요? 저는 무교예요. 다행이다. 저도 무교예요. 다행이다. 맞아 얘기하시죠.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화에서도 어쨌든 목사로 나오시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신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가진 어떤 권능과 권위 그리고 어떤 뭔가를 해결해주는 초월적인 힘인데 그 초월적인 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계관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마법을 써. 근데 그 마법을 쓰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실상 하나도 마법을 쓰지 못하는 사기꾼인데 또 다른 마법을 쓰는 사람은 마녀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믿고 사람들은 환상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자기가 신을 대체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은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가져와도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정한 방법을 썼으면은 사실 발상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있는 거니까.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 되게 그 정치랑 종교랑 같이 있는 사회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참 다루기가 힘든 주제네요. 빠져나올까요? 괴롭다. 빠져나올까요? 좋아요. 네,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정치색도 없어요. 저도요. 다행이다. 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정치도 없고 종교도 없고 좋네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제3자의 너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정외과 수업도 듣고 사회학과 수업도 듣고 언어경 수업도 들어서 이래요. 자꾸 이게 분석하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습관이 됐나 봐. 저는 그런 수업을 단 한 가지도 듣지 않기 때문에 화학과죠. 생명공학과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좀비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거보다 그래서 약간 좀비 영화 보면 좀 더 되게 분석적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군태는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행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좀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산행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고라니를 치면서 그 변형된 고라니를 사로 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감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형된 고라니가 탈출했나? 걔를 사로 쳐가지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그 되게 시작이 좋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에 좀비가 나왔다 이거보다 그 좀비가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리고 그 나중에 밝혀지는데 뭐 공유가 주식하는 사람이었나? 거기에 종사하는데 네. 걔네가 눈 감아준 그 화학 회사에 그게 기억나요? 네. 그 화학 회사의 그런 폐해가 결국 그 좀비 사단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저는 그 좀비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 생각해요. 좀비가 얼마나 무섭냐 이런 거보다 어떻게 좀비가 생겨났느냐 이런 걸 조금 따져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수업 들으면은 따지게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확실히 그렇게 뭔가 좀비 발발의 이유가 개연성이 있어야 그게 뭔가 전공자가 봐도 납득이 가능해야 몰입감이 확 높아지긴 하겠다. 그리고 그 납득하는 이유가 재밌으면은 그러니까 그 좀비가 생겨난 이유가 진짜 가능해 보인다? 흥미롭다? 이러면 진짜 영화가 재밌어요.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늘 약간 좀비 영화가 무서웠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진짜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전공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가 보이겠구나. 솔직히 말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요. 그 약간 정치랑 이렇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 원래 근데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그거잖아요. 저 의료한 게 같은데요? 관심 있는 쪽이 관심사가 지금 방송도 하고 국장도 하고 그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저. 네. 그래서 완전 이해가요. 그런 쪽으로 보는 거. 아니 근데 진짜 한번 위키드 그 약간 그런 것도 봐요? 책에서 책 리뷰 같은 거? 아이고 위키드 책 리뷰나 영화 아니. 리뷰 같은 거 봤어요? 영화 리뷰는 봤어요. 근데 책 리뷰는 안 봤어요. 그 약간 조금 더 분석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사람들 보면 정치 기사 많이 해요. 왜냐면 책 자체가 약간 정치 소설이어서. 그래서 약간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할게요. 뭐야 이거? 자중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유령님의 어떤 마법적인 힘의 근원은 사랑이다. 네, 근데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뜻이었냐면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힘을 쓸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오. 사랑을 해야 바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오, 너무 내가 멋있다. 내가 뭐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고 뭔가 기여를 하고 싶고 이런 걸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으면 힘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원이 사랑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지 마요. 아무튼 그러면은 하야님은요? 저요? 근데 저는 실망? 왜요? 저는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극하면서 단 한 번도 공연 기간에 안 울었던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연기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어쨌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공연 하나를 위해서 이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의상도 준비하고 뭐 그날 당일날 조명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만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기여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뭔가 내 승이 안 찰 때 내 연기가 그리고 근데 이건 연극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아갈 때도 지금 국장 일을 할 때도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감정을 그러니까 실망? 어떤 성찰?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실망까지는 아닌데 더 나아지고자 하는 생각? 후회? 미련?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야 저는 결과가 좋게 나와요. 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게 엄청 고통스럽긴 한데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뭔가 실망하고 다시 다르게 시도해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또 이제 행복해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고민하고 고통의 시간조차도.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늘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너무 슬프다. 뭔가 혹독해야 결과가 잘 나온다는 사실이. 근데 이게 뭔가 혹독하고 말을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막 혹독하고 슬프고 고통의 시간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막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고민이 내 삶을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서 느끼는 뿌듯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좋고 행복하고 도파민 터지는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그 고민의 과정 자체를 막 늘 고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일에만 쓰일 것 같아요, 마법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법 생기면은 쓸 거예요? 저는 폭군처럼 쓸 거예요. 저한테 알려줄 거예요? 마법의 힘이 생겼다고. 아니요? 왜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가족한테도? 왜요? 그냥 나는 폭군처럼 쓸 거라니까. 성찰 안 하고. 아니 슈퍼히어로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빌런처럼 쓸 거야.
알겠습니다. 막, 막 갑자기 막 오늘은 좀 심심하니까 하늘에서 초콜릿을 내리게 해볼까? 이랬다가 다음날 막 초콜릿 다 없애지고 막 먹고. 너무 폭군이에요. 너무 폭군이라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아무튼 이제 다음 질문. 진짜 위키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다시? 아, 좋아요. 네. 질문이 3개 정도 남았어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위키드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장면은 Define Gravity가 맞는데 가장 마음에 남고 제가 위키드 보면서 유일하게 엄청 울었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를 심야 영화였나? 그걸로 되게 늦은 영화로 봤는데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그 엘파바가 글린다에게 끝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죽은 척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글린다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사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글린다에겐 이별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고 엘파바는 글린다는 내가 죽었다고 아는 게다 이렇게 해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별을 통보해버린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글린다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린다가 그걸 어디다 얘기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면서 가끔 만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냥 그거 자체가 슬펐어요. 다시 만나지 않을 걸 알면서 하는 이별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엘파바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글린다도 사실 엘파바가 죽으러 갈 때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린 다시 못 본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별을 선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엘파바의 선택이 너무 속상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연님은? 그때 엘파바의 선택이 어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문학적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그 엔딩이 캐릭터에 이입을 했을 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솔직히 이해가 잘 된다 이건 아니고 그냥 문학적으로 필요한 장치였다. 왜요? 저는 해피엔딩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피가 완전 해피가 아니라 글린다랑 엘파바가 서로가 살아있는 걸 알고 만나는 엔딩이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해피엔드랑 그 로봇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주에 하려다가 미뤘던 건데 그 해피엔드라는 게 일본 영화인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엄청 친했던 5명의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중에 그때가 그 근미래적인 도시거든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차별이 되게 심해요. 그 진짜 일본인은 되게 이렇게 해주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조금 심했단 말이에요. 근미래적인 그 시대에.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검열이 심해지게 되면서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이 훨씬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엄청나게 차별받는 그런 학교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그 5명의 친한 친구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그냥 우리는 즐거우니까 괜찮지라고 하면서 살다가 그 차별을 점점 체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체감 속에서 그 차별받는 친구가 그 차별을 받지 않는 친구와 나의 생활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그냥 학교에 자기들이 사실 교장차에 장난을 쳐요. 그게 문제가 되면서 학교에 전체에 감시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서 걔네를 24시간 감시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고 차별을 받지 않던 아이는 이제 이 차별을 굳이 저항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부터 사고 안 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둘이 노는 무리가 점점 달라지게 되고 생활 반경이 점점 달라지면서 둘이 사이가 완전히 어긋나진 않는데 친구예요. 여전히 친구인데 그냥 맞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엔딩까지 쭉 얘기를 할게요. 나온 이게 좀 된 거라서 위키드보다 먼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 생각이 달라지게 되다가 결국에 그 차별받던 친구가 그냥 파자마 하는 날에 다른 친구한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친구랑 내가 고등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릴 때 만난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만났으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이 항상 헤어지는 육교가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졸업을 하고 근데 그 장면도 있거든요. 학교에 사고를 치는, 그러니까 그 차별을 계속 저항을 하는데 학교에 사고를 쳤는데 그 차별받지 않던 친구는 그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 뒤집어 써줘요. 왜냐면은
내가 내 친구의 사상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는 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차별의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뒤집어 써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대신 뒤집어 써줘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졸업식 날 서로 헤어지는데 육교에서 다시 보지 않을 걸 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시 보지 않을 걸 둘 다 알아요. 그러면서 졸업식 날 우리 집 갔다 갈래? 아니 그냥 나 오늘은 집 갈게.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고 그 육교를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놓거든요. 그러고 헤어져요. 근데 이제 그 헤어지면서 서로 안 볼 걸 아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이 맞지 않고 아무리 대신 뒤집어 써줬어도 우리는 이제 달라졌으니까 이제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보지 않을 걸 알면서 한 이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해피엔딩을 보고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친구끼리 이별을 하는데 뭔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끼리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서로 뒤집어서 쓸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슬펐던 것 같은데 됐어요? 근데 엘파바는 왜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엘파바는 왜 글린다를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엘파바를 움직이는 건 정이었고 글린다를 움직이는 건 사랑, 그러니까 뭔가 연대 이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차했다. 왜냐면 그 글린다 입장에서 마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애는 늘 엘파바였잖아.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모두가 마법사도 그렇고 모두가 얘를 다 뭐라 해야 될까? 얘가 가진 권력을 탐내고 얘가 뭔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글린다가 가진 거지. 대신 글린다는 원래 걔를 움직이던 코어는 연대였는데 글린다가 누구보다 갖고 싶었던 한 사람의 사랑을 엘파바가 가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뭔가 그 둘의 어떤 위치가 좀 교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 원하는 걸 다르게 가져갔네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엘파바가 뭔가 계속 그렇게 악을 쓰고 마법을 하려고 하고 뭐 뭔가를 이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그러니까 뭐 100%의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엘파바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충족이 돼서 1인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냐면 난 원래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난 이제 그냥 떠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한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시작에서도 우리 원하는 게 반대예요. 엘파바는 사람의 사랑을 갖고 싶어하고 마법 능력을 가졌는데 글린다는 마법을 갖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엄청 받잖아요. 그쵸. 근데 시작부터 반대여가지고 끝날 때도 반대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글린다 마법 쓸 수 있게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러네? 근데 그것도 엘파바의 영향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글린다가 왜 쓰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거 몰라. 엘파바가 근데 그 마법을 쓸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 책이 이렇게 파락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 능력? 그 엘파바가 엄마가 초록색 물약을 마셔서 아니야. 근데 아빠가 오즈의 마법사라서 물려받아서 되는 걸걸요? 근데 모즈의 마법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모르겠어. 나는 그 마법책이 누구에게만 열린지 모르겠어. 근데 글린다한테도 반응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게. 그 마법책이 열리면 나는 마법을 쓸 수 있는 건가? 근데 어쨌든 그 마법 주문서를 읽을 수 있어진 거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마법의 힘은 모두 마법책에게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법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선택받은 거다 이런 느낌인 거지. 어쨌든 호천독인 거네요. 그럼 글린다도 뭔가 변했으니까 마법책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뭐가 변했는데요? 글린다의 생각? 옛날엔 진짜 철없이 공주님이었다면 세상을 조금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마법책은 세상을 위할 줄 아는 사람한테만 열리는 건가요? 아니 약간 그거 알아요?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알죠, 알죠. 근데 그 마법사의 돌을 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하지만 쓰지는 않을 사람한테만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법사의 돌을 설정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마법사의 돌은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그 어떤 사람한테 가냐면 이 돌을 꼭 갖고 싶어하지만 이걸 절대로 쓰지는 않는 사람한테 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설정 아닐까요? 아니 마법사가 책에 열리는 조건도 이 마법을 쓰고 싶어하지만 나쁜 곳에는 쓰지 않을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닐까요? 유추. 나의 생각. 비셜. 좋아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화상에서 걔가 쓸 수 있는 이유가 딱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열린 결말 마냥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일단 마법색은 열렸고 얘가 왜 쓰는지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법 영화에서. 그래서 약간 그거 같다. 그 뭐지 드라마 중에 윤아 나온 거 뭐였죠? 유나? 그 셰프가 과거로 폭군 셰프? 맞아요? 그거 알아요? 봤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스포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결말에서 저도 안 봤는데 그게 결말에서 거기 그 폭군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라는 뭐야? 어쨌든 우리가 함께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뭐야? 나도 시간 여행 할래요. 되게 뭐야? 그거 같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 그래서 유령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요. 믿기 얘기를 합시다. 아니요. 저는 나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해피엔드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류의 이별을 너무 슬퍼해요. 저는 약간 할 수 있는 한 질질 끌고 가고 싶어요. 과거의 연애. 그래서 약간 보지 않을 걸 알면서 하는 이별이 너무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서 엘파바가 너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엘파바가 남아 있었잖아요, 사회에. 그럼 글린다는 1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사회에 남아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글린다한테 알려줬어야 됐다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사회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그걸 발판으로 글린다가 사람들을 안정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엘파바의 엔딩은 정말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글린다한테 말해줄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글린다가 알잖아요. 이 위키드가 살아있고 그 엘파바가 살아있고 나는 얘가 피에로가 살아있다. 피에로가 떠났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얘가 언제 다시 돌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만나면 안 돼요? 가끔? 그러니까 얘가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언제까지 가지?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을 때나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 있을 때 오즈의 마법사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도 뭔가 바른 말, 맞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해본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엘파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면 차라리 글린다 마음 편하게 그냥 나같이 사회에 위협적이고 거대한 존재는 그냥 사라져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확실히 엘파바는 존재만으로 그 권력의 위협이 되긴 하네요. 그쵸. 왜냐하면 거의 1인자니까. 이 사회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마법을 쓰는 사람은 거의 신이잖아 그냥. 근데 저는 둘이 너무 친구기 때문에 글린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 둬봤어요. 근데 그리고 약간 그것도 한몫했어요. 글린다는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없지 않나? 난 있다고 생각했는데? 권력이라기보다 약간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애지. 명예? 내가 권력을 가졌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명예와 권력은 같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 그게 곧 오즈의 마법사가 되는 거잖아. 그런가? 저는 글린다는 권력 욕심은 없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너무 어렵다. 그러네. 뭔가 글린다가 나중에 권력 욕심이 어마무시하게 세져서 엘파바를 견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엘파바는 글린다를 정말 사랑했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그렇게 떠난 거니까. 그쵸. 약간 그런 거죠. 그렇다기엔 또 친구 남자친구를 뺏었어요. 그리고 둘이 떠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조선시대에 그 왜 입 바른 말 하는 애들 산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귀향을 갔다고. 그러니까 귀향 보낸 거 말고 그 왜 속세에 질리면 산 들어가서 살잖아요. 선비들이. 네. 약간 그런 메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왜 조선시대에도 막 선대 왕 중에, 선대 세력 중에 너무 핵심 인물이고 이러면 제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숙청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협이 되지 않게 그냥, 나 모르겠고 산 들어가서 살랜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메타 아니었을까? 뭔가 이해가 확 갔어요. 무슨 메타인지 알겠는데, 왜냐면 글린다가 권력자가 되는 순간부터, 특히 마법을 못 쓴 사람이 1인자로 군림하게 되는 순간부터 마법을 쓰는 존재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그것도 너무 잘 써. 그리고 입 바른 말을 자꾸 해. 쉽지 않죠. 그러게요. 아니, 전 되게 우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권력까지 끌어와서 생각하니까 엘파바는 확실히 위협이네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엘파바 입장에서는 글린다가 그러니까 약간 엘파바 메타가 그게 아니잖아. 뭐 네가 맞는 선택을 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너의 선택을 믿을게. 너가 하는 거 믿을게. 나 이제 내 행복을 찾아서 갈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일임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좋네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엘파바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갔긴 했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갔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말하면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뱉은 건데 내가 뱉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그러네. 확실히 엘파바의 변호사. 저 글린다 변호사긴 한데. 안녕하세요. 혹시 엘파바 변호사세요? 글린다 변호사세요? 저는 근데 좀 센데 엘파바가 친구 남자친구를 뺏은 게. 이거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다 빼고 그냥 딱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글린다를 좀 좋아하긴 해요. 엘파바 좋아한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엘파바가 되게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꼭 약간 멋있음이 애정을 동반하진 않잖아요. 그냥 멋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글린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엘파바가 아닐 것 같아서 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겹쳐 보여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걔도 걔 나름대로의 서사가 있는 게 맞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게 없어 보이면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의 허점이 있고 약간의 반전 매력이 있어야 이게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엘파바를 보면 자기 능력이 너무너무 세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나는 그 정도로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능력 있어요. 지금 YIRB를 책임지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막 자기 위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어떤 질투와 열등감의 감정은 글린다가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엘파바한테. 그래서 내가 글린다한테 감정이입을 하나? 근데 확실히 엘파바는 뭔가 글린다 자체를 엄청 부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살면 살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능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엘파바가 먼치킨이잖아요. 먼치킨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세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비가 없어.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먼치킨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름으로 나오죠. 먼치킨 종족이에요.
동족이에요? 마을 주민들인데 걔네가 먼치킨. 포크가 먼치킨이잖아요. 엘파바도 먼치킨이에요. 먼치킨 종족이에요. 그 엘파바 가족들도 다 먼치킨. 기억이다. 먼치킨 영주가 엘파바 아, 아빠잖아요. 동생이잖아.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영주민들이 다 키가 작고 약간 그렇게 생겨서 종족 이름인 거예요. 오, 몰랐어. 아무튼. 그 먼치킨 마을에서 나온 먼치킨이네.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야? 변호사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얘기를 앞에서 다음에 얘기할 거를 이미 앞에서 조금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린다랑 엘파바는 너무 달랐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서로에게. 그럼에도 같은 길을 선택하지는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하야님은 진짜 우정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그리고 늘 함께 있어야만 친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뭐 사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해하고 응원해줄 수 있죠. 그게 친구긴 한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멀어지고 내 분야가 달라지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이게 생각보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자주 못 보면 좀 마음도 식는다? 그러니까 자주 못 보고 연락 자주 안 하고 이러면 그냥 사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그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생활 반경이 멀어져도 내가 얘랑 우리는 얘기 안 해도 친구야, 우린 얘기 안 해도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라고 하려면 그 전에 자기 생활 반경 안에서 쌓여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동네에서 한 20년 지냈는데 10년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너랑 나랑 쌓인 메타포가 우리가 같은 생활 반경에 있었던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6개월 동안 너무 친했어. 근데 이제 한 3년 못 보는데 우리 계속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 반경이 바뀌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확실히 적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잖아요. 엘파바랑 글린다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조금 생활 반경이 달라져도 그냥 끝까지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활 반경을 벗어나는 순간 쉽지 않아요. 내가 한 1년, 2년 안 보고 더 오랜 시간 안 보지만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마음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생각하기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유지가 되는 우정이 귀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갔는데도 유지되는 우정이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활 반경이 멀어지는 거 말고 신념이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정도에? 근데 그 뭔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령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가치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유령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해. 근데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랑 정반대되는 행동이 뭐가 있지? 혐오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유령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는 게 맞아, 확실해. 근데 혐오가 너무 심해. 사회에 대한 혐오나 자기 타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그걸 표출해요? 유령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그 사람의 신념 자체가 그래요. 근데 혐오를 신념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별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진 엘파바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회를 고치고 싶어해. 근데 봐봐요. 유령님이 만약에 오즈의 마법사 주민이야. 그러면은 유령님 입장에서 오즈의 마법사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자꾸 걔 나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세상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유령님 입장에서 얘 왜 이렇게 혐오가 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와 근데 완전 이해 갔는데 잠깐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확실해. 그렇다면 유령님은 친구가 될 수 있나? 근데 걔는 저를 왜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가 혐오하는 것을 추앙하잖아요. 어쨌든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신으로 믿는 거니까. 그쵸?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속았다. 속고 있다. 개혁하려 그래.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근데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 사실 엘파바 동생도 영주 됐을 때 신념이 그러니까 좀 보크한테 하는 거 보고 이러면 좀 잘못됐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도 혐오해. 걔는 걔는 남자를 이렇게 감금하고 착취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해. 그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유영님 입장에서 내 친구가 자꾸 자기 동생도 험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타입.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많은 사람? 저는 불만이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살면 사는 편이라. 불만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념이 충돌을 한다는 거지. 대화를 자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뭔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싫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대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친구가 정치 사상 안 맞으면 자기는 못 산다 그랬잖아.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해가 간다. 그치,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인데 상대방이 그걸 나랑 정반대야. 이래버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멍청한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우리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친구는 이제 그걸 정치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신념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건데 저는 제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저는 엄청 자기 검열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한 거 옳은 행동인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나? 내가 오늘 뭔가 한 행동들 중에서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조금 약간 매력을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내 입장에서는 멍청함이라는 단어로 나타나. 자기 검열을 하지 않는 거? 자기 검열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성찰이나 사고의 깊이가 좀 얕다. 그러니까 너무 본능만을 쫓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을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없고 본능만 쫓아 그냥. 근데 저랑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그런 건 싫어하거든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다기보다 게으른 사람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 먹느라 다음날 수업 안 가는 사람. 난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근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으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자기검을 심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사는 사람을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늘 계획표가 짜여져 있고 뭔가 늘 바쁘고 늘 정신없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제가 조금 못 견뎌해요. 난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님 저 아까 제 이름 얘기해서 괜찮아요. 하얀님이 얘기하신 그 약간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 생각 없이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본능만을 쫓는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 뭔가 복잡하게 사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에 많고 적음,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너무 단순하게 살아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방식이 어떤 건지는 상관없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도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이란 분야에 꾸준히 도전하고 미술을 그리고 뭐 그림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차별이나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웹툰 그린 친구도 있고 뭐 멋있다. 일본어 하는 일본 가수 사는 친구도 있고 삶의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뭐 복잡하게 사냐 단순하게 사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이런 거 말고 어느 방향으로든 자기 삶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근데 이해 갔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기보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열정 병자? 열정 과다면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정이 과다하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저도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뚜렷한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길이 어느 거든 상관없는데 인생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근데 약간 근데 제가 이걸 자꾸 멍청하다고 표현해서 그러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좋아요. 근데 그리고 열정 얘기하셔서 그런데 열정을 자꾸 타인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뭔지 알아요? 저 그게 싫어서 열정맨을 안 좋아해요. 난 열정적이지 않은데 자꾸 나에게 열정을 강요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좀 더 열심히 안 살아? 너는 왜 이렇게 한가해? 너 왜 이렇게 여유로워? 이러면 안 돼요. 난 한가한 게 나의 열정인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응원해주시.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어. 완전 너가 생각하기에 멍청한 친구예요. 저 친구 안 해요. 그렇다면 안 되는 걸로 우선. 저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친구로서. 저도 매력은 못 느끼는데 친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보면은. 네, 마지막으로 하야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 거예요. 저는 엘파바라는 인물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모두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으면서 끝까지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숨기거나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엘파바는 외로워지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거든요. 하얀님께는 혹시 엘파바처럼 살았을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20년만은 버릴 수 없다. 이 가치관만은 꼭 지켜져야 한다. 라는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 사회과학대 정병이 나오는데 신념이랑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런 데. 그러니까 좋거든요? 근데 나는 평소에 안 하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공학과니까. 이게 사과대 정병인 게 사과대는 막 그 법과 사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과 사회 과목을 듣거든요. 그러면 법 인식이 다르고요. 법 개념이 다르고요. 법 감정도 다르고. 근데 저 법학회에서 약간 그것까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근데 공학자들도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게 되게 토론거리는 아닌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 잠깐만. 가치관이랑 신념? 저 근데 이런 얘기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잘 안 해봐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 네. 많이 해요. 감사해요. 저는 신념은 가치관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신념은 변할 수 없는데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념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태생적인 기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거. 나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냥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귀차니즘 진짜 저 게을러요. 그냥 태생적으로? 전 태생적으로 좀 게으르고 둔해요. 그러니까
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둔한 게 스스로에 대한 감정과 감각에 둔해요. 그래서 내가 힘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스스로 인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 지금 힘들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태생적인 기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쳤구나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연님은. 근데 그걸 내가 내 태생적인 기질을 바꿔서 잘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내가 인식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사람마다 안 바뀌는 태생적인 기질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신념은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관은 어느 정도는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엘파바의 신념은 정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엘파바가 추구하는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얘기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은 말이다. 그만해요. 어때요? 하얀님은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전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다면? 근데 저는 사회에 대한 신념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개인적인 신념.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 삶에서 지켜지면 좋겠다. 가치관? 내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저는 제 자존감이 계속 높았으면 좋겠어요. 좋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제가 계속 말랑말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다. 그러니까 뭔가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 뭔가 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신념에 갇히고 싶지 않아.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실 자존감은 실패를 했을 때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 그 실패하는 자기 모습까지도 사랑을 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뭔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런 모습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스스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계속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신념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 자존감. 좋은 신념이네요.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신념이네요. 저는 뭐냐면 진짜 사랑병자 같은데 저는 사랑하자가 신념이에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뭔가를 좋아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떠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상태인 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인생에.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유령님은 근데 저도 뭔가를 움직이는 건,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고. 근데 뭔가 유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스스로의 삶을 되게 예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근데 뭔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예쁘고 되게 예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뭔가 뭐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있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쯤엔 열중했던 게 없었어요. 그냥 되게 운동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때쯤에는 열중한 게 없어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약간 사랑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꼭 예쁘고 행복해야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을 할 때 원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뭔가 하나쯤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뭔가 사물이더라도. 근데 너무 좋다. 이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지는 또 않은데. 왜?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 사랑이 내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좋아해지지 않지 않아요?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자연 발생. 자연 말씀. 네, 그냥 뭔가 좋아하는 게 딱 생겼을 때, 이거 좋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저는 뭔가를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삶이 엄청 행복해지는 방법을 안다라고 라는 말은 틀렸다고 한 게, 저는 뭔가를 좋아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뭘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것에 계속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왜냐면은 그건 되게 우연한 만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우연한 만남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감동적이다. 뭔가 되게 자기 삶을 잘 가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감동적인데요? 저는 그냥 다 우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좋아하는 게 없으면 그냥 살고 있으니까. 좋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뭔가 위키드보다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곡으로 나인티원의 디지털 헬로 듣고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엔딩 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무슨 얘기했죠, 근데? 위키드 얘기. 위키드를 가장한 그냥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편 배달부 마지막 화인데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앞으로 유령이와 엘파버와 글린다 같은 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화하나 고마워. 화하나 맨날 들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Put your best profile photo. It doesn't matter if you use someone else's. Send a digital hellos as much as you can. No one's gonna message you back. So subscribe and purchase. Financial power will make you day with beauty. Spend the night with gorgeous lady. However, you're running out of super light. Sorry for inconvenience. Well, would you try to go the membership or just stay in the friendship? No, I don't wanna say hi. Already digital word. Say I'm running for beauty and the gorgeous lady. Now I'm sending you super with all my money. Just send me digital hellos and echoes. 안녕히 살려줘는 27살